판답니다. 왜 안 파는가 하면 이분들이 벌을 사가지고 그걸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키워가지고 벌을 늘려가지고 옆에 하우스에 또 자기들끼리 농가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팔고 빌려준답니다. 13만원. 요거는 전국 비슷하더라고요. 상주는 13만원, 12만원. 그리고 이제 통을 갖고 오니까. 그런데 빌려주는 통, 이거는 반드시 완전히 죽거든 갖고 가야 돼요. 죽을 때 되면 오만 병이 다 생겨, 그 벌통에. 그래서, 그리고 항상 왜 죽는가 끝까지 지켜보면 꿀벌응애, 바로 꿀벌응애 때문에 망합니다. 꿀벌응애.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면 유달리 들락거리는 통이 있죠. 공구 형성이 안 된 거. 그거는 가시형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형애는 또 기가 막힌 게 우리가 그 돈 주고 중국에서 사가야 왔습니다. 돈 주고. 가시형애를 중국에서 막 별의별 걸 수입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벌이 비싸니까 벌을 수입하게 되더라고. 무슨 소리냐? 중국에는 가시형애가 있고 우리는 가시형애가 없을 때입니다. 그거를 겨울에 벌을 갖고 오면 그 가시형애도 따라온다 이랬는데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배가 떴다 소리를 듣고 인천 부두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정혜운 회장이라고 그때 그 사람 고등학교 3군데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럼 공부 시기 못 댕기잖아요. 그런데 아주 막 리더십은 강해요. 양봉협회 회장 오래 했어요. 그 사람 막 여러 번 하고 오늘 또 와가지고 대구 와가지고 상 받더라고. 이 양반이 회장할 때 서울대학교 우건석 선생님하고 이제 나하고 며칠 갔어요. 야, 정 회장 이거 큰일 난다 진짜 들어오면. 이런 이 사람이 또 막 깡다고 대단한 사람이라요. 그 가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중국으로 가라. 가다가 중국에 가다가 빠지든지 말든지 가라 이러니까 가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산항으로 이렇게 갔어요. 군산항에. 그런데 그게 법이 이 항마다 이렇게 좀 틀린 모양이에요. 그 입항을 거절하면 다른 항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죠. 그때만 해도 야매로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산항에 배를 내려가고 그날 배가 전부 다 벌을 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옛날엔 전부 제주도로 갔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잘 안 갑니다. 제주도 날씨나 남해 날씨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주도 가면 또 뱃삭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그래가지고 그 해 봄에 제주도부터 저쪽에 그 파주까지 벌들이 쫙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가시형이가 쫙 퍼졌습니다. 1년 만에. 그런데 상주가 아주 별난데입니다. 지금 양봉 통수도 제일 많고 혼자 1300통 키우는 사람이 200통 더 늘어가야 1500통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1년에 5억 번답니다. 사양 벌꿀 해가지고. 아, 기가 막히지. 우리 꿀 진짜 꿀도 못 팔아먹는데. 그래서 그 중에 그 윤순영이라고 지부장 하던 사람이 정부에다 그 소송을 걸었어요. 중국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다. 그럼 몇 년 싸우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그 보조사업 뭐 쪼매난 거 하나 받고 말았어요. 절대 정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싸우지 마세요. 특히 도로 공사한다고 벌 뭐 옮기라 안 옮긴다 해서 싸우는 분들 있죠. 옮기는 게 좋습니다. 강원도 어딘지 모르겠네. 저게 정선 아리랑 정선 강원도 정선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게 도로 확장이 되는데 젊은 친구가 벌을 안 빼주는 기라요. 그래 가서 보니까 관리를 안 했던구만. 그래가지고 3억을 내놔라.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평생 그 퇴직금 받아서 3억 못 버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받았어요. 계속 물건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또 애들 먹잖아요. 벌 얘기는 하겠습니다. 여왕벌 인공육성 하는 이유가 그 4가지 이제 벌 통수를 늘리고 또 봉군의 능력을 개량하고 요즘엔 왕류 생산
그 로얄 젤리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로얄 젤리를 중국에서는 한 7, 8년 전에 젤리 왕이라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벌보다도 4배 더 나와요. 보통 우리가 젤리 한 통에 한 병 하면 잘 나온다 하는데 4병이 나오는 걸 만들었어요. 이 벌을 가지고 세계 로얄 젤리 시장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따라서 죽었습니다. 상대가 느리기라요. 또 동네 이름 때문에 안 되는데, 예천 금당벌꿀, 그 아주 회장님 살아 계십니다. 일본에다가 군수님이 아주 초등학교 동기에 친하다 하더라고. 예천 분들은 기막냉이 좋은 깁니다. 일본에 젤리를 수출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 추천서 같은 거 좀 써달라 하더라고. 그럼 뭐 금당 그 동네가 산수가 소리하고 물이 많고 일급수 이렇게 쭉 적어줬는데, 나중에 수출 잘 됩니까? 이러니까 말을 안 해요, 이 회장이. 그럼 옆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 양반들이 중국산 수입을 밑에 넣고 위에 예천 재질 좀 해놓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크로람페니콜은 우리나라에 안 쓰는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가 거기서 검출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데,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제법 큰 바켓스 있죠, 바켓스. 그거를 가랑이에 이렇게 끼우고 여기 막 떠담더라고. 그거를 젤리를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젤리를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에서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농사가 뭐 있습니까? 담배, 쌀은 아무나 지도 안 마다하고 안지도 안 마다합니다. 담배는 나라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 가니까 인삼 종자를 유학생들이 많이 가져나갔어요. 왕복 비행기상이 떨어진다는데, 미국 가에 가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럭키 산맥 그쪽에 전부 인삼을 다 심었는데 성분이 틀린답니다. 우리가 똑같은 종자인데. 왜? 토양에 게르마늄 하는 성분이, 그거는 힘피는 없고 우리는 아주 월등하답니다. 그래서 또 괜히 인삼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는 당에서 젤리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냉동차 이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젤리를 따면 지하수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지하수에 바게수 이렇게 뜨는 그 있어요. 뜨레박 있잖아요. 뜨레박 물 떠보시죠. 뜨레박. 거기 담아가지고 담아놓으면 이제 당에서 와서 거다가 이고 이래 가니까 이게 질이 좀 많이 떨어지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중국에도. 그래서 젤리의 그 등급은 10HDA 하는 걸로 이렇게 따집니다. 따지는데, 중국 길림연구소의 갈 소장이 예천 곤충연구소에 온다고 그 소장이 나보고 좀 오락하더라고. 이렇게 얘기 좀 같이 하자 하면서. 그래 갔더니, 당신들 질이 아주 안 좋던구만 이러니까 그걸 인정하더라고, 자기들이. 우리가 한 병 뜨는 젤리하고 거기서 4병 뜨는 젤리하고 수준이 차이 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식약청의 꿀 수분 기준은 어디까지 더 놨습니까? 21% 아주 느슨하게 해놨잖아요. 세계 로얄 젤리 기준도 10HDA 그거를 느슨하게 해놔가지고 거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왕벌을 만들려면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때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카시아 때 누가 젤리 여왕벌 만들고 앉았습니까? 안 하지요. 하여튼 그 지역에서 꽃꿀이나 화분이 제일 잘 날 때 제일 좋은 여왕벌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여왕벌이란 말은 우수한 여왕벌이 생산한, 아래에서 인공이든
자연이든 육성을 시킨 여왕벌, 그리고 반드시 그 여왕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유충 때 방금 얘기했듯이 꽃이 많이 피가지고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봉군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표는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나오니까 찍으시면 되고, 일단은 월동 능력을 봐야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월동할 때 무게를 대고 끝나서 무게를 달면 됩니다. 그런데 그 흑색계 벌들이 월동할 때는 스스로가 몸을 굉장히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양식을 적게 먹어요. 적게 먹고 몸벌 키울 때 이 손으로 재가지고 흑색계는 한 뼘만 해도 벌이 충분히 큽니다. 그런데 그 황색계는 한 뼘 반 정도 돼야지 스스로가 3단 계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산란 능력.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산란된 소비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계산 설치율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시 전에 100통 중에 몇 통이나 계산이 올라가는가, 이게 계산 설치율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는가. 그리고 내병성인데, 우리나라는 크게 그 여러 가지 내병성을 적을 필요가 없고, 제일 심한 게 석고하고 부저지요. 부저는 뭡니까? 세균입니다. 석고는 곰팡이. 네, 곰팡이인데, 제가 그 상주에 그 모 양봉원에 이렇게 가서 앉았다니까, 우리 집 가는 길목이라서인데 커피도 한잔 먹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제 화분을 반죽하는 때잖아요, 요새. 때인데 미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화분이 안 들어가는 화분떡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화분이 안 들어가는 화분떡. 그 이름이 메가비 카넥인데, 인터넷 처음 아마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봄에 처음에 그거 미길 때는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데, 많이 넣을수록 좋긴 좋은데 비싸잖아요. 17,900원인가 만 얼마나 하더라고. 이게 한 박스에 20kg지 그게. 아니 자연 화분이 중국에 수입한 게. 그런데 이 화분은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묵으면 묵을수록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술은 묵으면 묵을수록 맛있죠. 내가 그 항제옥 하는데 화분 회사에 한번 갔었어요. 회사에 가니까 그 한국하고 합작을 했다 하면서 기업으로 이렇게 탑도 이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국의 뭐 모씨하고 나하고 옛날 수천 년 전에 갔던 성씨다 이러면서. 이거보다도 한 10배 큰 창고가 있는데 화분을 쫙 재놨는데, 그 얼김이 있지, 얼김, 모래쳐는 얼김이. 그따 화분을 갖다 보고 이렇게 쳐고 앉았더라고. 그래, 마지막 남는 게 석고 덩어리. 이걸 걷어내고, 또 이제 가루는 따로 담고. 그래, 이거 어디서 갖고 왔나 물으니까, 거기 이제 식용도 있고 사료용도 있는데, 식용은 이제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식용으로 팔고, 세계적으로 모든 그 영양제 중에 고급 영양제는 반드시 그 폴렌이라고 몇 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분이 좋은 겁니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사료용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몇 년 된 건가도 모르고 주로 몽고에서 갖고 온다 하더라고요. 수입된 화분을 먹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먹지 말고 입에만 넣어보세요. 입에 뭔가 이래 뭐 버틀버틀한 게 흙을 씹은 맛이 날 거예요. 황사가 심하면 앞에 몇 메다도 안 보일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데, 그런 흙먼지가 화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물용, 주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그 방사선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했는데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 이천에서는 안 해줘가지고 중국에서 해갖고 옵니다. 해갖고 오는데 그 단위가 뭐 몇 그레이 이상 때가 가는데 식약청에서 그런 거 한 개 한 개 다 검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몇 개씩 하고 또 수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 수입이 엄청나게 되는데 갈수록 비싸지고 해서 우리도 빨리 화분이 안 들어가는 화분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병성, 석고는 거의가 우리가 중국 화분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만일에 화분떡을 미있는데 전체적으로 싹 왔다 생기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장 주민한테 따질 수 있어요? 못 따지죠. 애상 마냥게. 그리고 또 서류를 그 야매를 좀 꺼내야 되는 게 사진 찍고 이러고 그 시청에 갖다 내려면 그럼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고 내병성은 그런 식으로 석고하고 그 부점하면 됩니다. 부점은 세균이죠. 세균인데 요 두 가지 다가 약점이 있어요. 냉동실에 마이너스 20도에서 20일 이상 되면 죽습니다. 야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작년에 그도 있습니다. 못 팔아가지고 이거를 석고 같은 세균은 60도 온도 60도에서 3일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를 요즘엔 시골에 다 건조기 있잖아요. 고추 말리는 건조기 거기 하면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건조를 안 하시고 가는 것보다는 건조해 가는 게 확실합니다. 소독도 아무리 냉동실에 오래 넣어놨더라도 그리고 석고가 걸린 통에는 화분을 닫으면 안 됩니다. 왜? 인수 공통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석고균을 사람이 먹으면 그 미라를 기관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아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탁 버리셔야지. 그리고 표시해놔가지고 그 통은 그걸 받으시면 안 됩니다. 화분을. 그 두 가지만 해가지고 감염이 된 상태에 따라서 하나도 안 걸린다 이러면 5점, 아주 심하다게 소비 태워야 된다 이러면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면 되고, 부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세균입니다. 우리가 양봉농협이나 양봉협회나 축산물 품질 검사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항생제입니다. 소, 돼지, 닭은 그걸 정확하게 지킵니다. 항생제를 미기고 며칠 되면 도축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의약을 분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생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양봉장에서 육종을 할 때 예천에서 부부가 오시더라고.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 거기는 아주 오지를 고르다 보니까 2km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2km를 자전거도 못 타고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벌 사용할 때마다 마이싱을 2개씩 넣는 사람이고 왜 마이싱을 했는데 이걸 넣으면 벌이 좋다 하면서 그러면 어르신도 2개씩 매일 드셔야지 이랬는데 나는 안 먹는 걸로 절대 항생제는 어디 강의 일에 하시는 분들 보면 미리 미기면 안 됩니다. 왜 멀쩡한 걸 왜 약을 미겨? 왜? 그 병을 걸리면 어떡해? 한 숟갈 먹다가 그게 하면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슈퍼 이래가지고 변형이 잘 됩니다. 변형이 항생제를 미기고 이러면. 그래서 꼭 예방을 하고 싶으면 병이 눈에 띈다 이러면 무조건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소비를 태워야 됩니다. 그냥 태우고 3년만 태우면 없어집니다. 자기 집에서. 그리고 꼭 예방을 하고 싶다 이러거든. 괜히 아카시아 꽃 피는데 뭐 소문겁수기로 뭐 조락하고 이런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화분떡을 얹을 때
화분은 떡을 얹을 때 양봉용 항생제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거는 허가가 났습니다. 그거를 작은 커피 숟갈로 화분들 이렇게 얹었으면 그 주위에다가 그 소강대에 살살살살 요래 뿌리 놓으면 화분을 먹으면 산란을 하잖아요. 화분을 산란이 해야지 육아가 되고 육아가 돼야지 부젖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방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되고, 또 나는 그래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진달래나 이렇게 저 남쪽에는 동백꽃 필 때 그때 잘 옵니다. 병이 밖에서 이제 꿀이 들어오면 그럴 때 또 커피 숟갈로 한 숟가락을 소문 안에다가 이렇게 탁 뿌려줍니다. 밟고 다니라고. 그 정도면 해도 예방이 됩니다. 안 해요.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마이신이라고 하면 압니다. 동물병원 계통 테라마이신도 장 테트라사이클린 계입니다. 예. 예. 그 마이신이 사이클을 투입하려고 하는 수의사의 의견서라. 그게 의학 분업을 해가지고 그 수의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돼지 먹이는 사람한테 대신 좀 사달라고 해야죠. 이게 테트라사이클을 성공을 샀어요. 농무병원에서 가지고. 근데 그 원장님이 말하는 처방제를 끊어줘야 백신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통이 유통하는 개통이 그렇게 돼서 보통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물병원에 갔고 동물약국에 갔는데 문제 없이 그걸 가지고 처방해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마이신은 우리가 저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게 있습니다. 양봉에 쓰라고. 그리고 동물용보다도 인체 사람이 먹는 게 훨씬 잘 듣긴 듣는데 그거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병원이 없는 면단위 약국 거기는 팝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크게 500T짜리를 산다고 이러더라고. 병원이 없는 면단위 약국, 예, 그건 팝니다. 예, 예, 무이촌. 그리고 동물용은 사마 편한데 그거는 그 동물 약품 파는 데가 전문으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뭐 자주 가고 이런 건 다 팝니다. 수의사가 뭐 그걸 처방이라는 것도 돈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온순한 정도 벌통을 열었는데 싹 소리가 난다. 이러면 아주 그 정수가 나쁜 거고.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는데 채밀할 때도 저는 그냥 합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예. 그 정도로 순한 거를 계속 골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엔 그 학생들이 또 이제 실습을 오잖아요. 교수님 번은 왜 안 쏩니까? 우리 번은 침이 없다. 똑같습니다. 예, 예. 분봉성은 왕대를 일찍 달수록 분봉성이 강한 기입니다. 숯벌산란을 일찍 하는 터, 숯벌살을 일찍 하는 분 있죠. 그거는 분봉성이 강한 기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왕대를 유달리 많이 다는 것은 분봉성이 또 강한 기입니다. 계량이 돼가 될수록 갱신의 왕대를 가지고 스스로 바꿔봅니다. 주인도 모르고. 예. 그리고 내가 최근에 좀 느낀 게 꿀이 유밀이 잘 되면 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본 소비에 주로 있습니다. 일본 소비. 그런데 왕이 알을 놓으려고 하면 일벌이 물어 죽입니다. 그걸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도 그런 걸 느낀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왕을 죽고 저들을 그냥 한 마리만 또 만들어요. 그리고 체밀 끝나고 나면
다른 건 본판 좀 있는데 본판이 없어요. 보면 그 신앙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보셨죠? 어디서 있습니까? 영덕에 벌이 종지 많네. 네. 영덕에 올게 양봉대학 안 하셨죠? 영덕에 올게 양봉대학을 해가지고 1년간 쭉 했는데 제가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봐. 영덕, 울진, 김천 여러분들 지역에 그 기술센터 가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아랫게 내가 합천이 아니고 어디야? 전라북도 그거 가니까 한번 양봉하는 사람들이 막 하도 때를 써가지고 그 두 번이나 교육을 해준다 하더라고. 두 번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번 해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오전에 강사, 오후에 강사 틀린 게.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가서 조언만 해줍니다. 제일 돈이 많이 남는 게 어느 센터든지 견학비, 그 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남는 겁니다. 항상. 예, 그게 이율이 된다. 그래서 이제 A락 하는 과에서 돈이 없으면 다른 과에서도 빌려가지고 한다네요. 뭐 교육부가 할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괴상에도 왕이 있고 난상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괴상을 올리고 그 왕대를 잘 정리 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 추세가 그 우리가 그 왕을 gen신하려고 하면 통을 또 새로 하나 장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그 왕은 밑에 있고 괴상에서 따로 왕이 나와가지고 뒤로 문을 하나 내줘가지고 들락거리면서 제가 좀 이따 그 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랍식 벌통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왕은 그저번에 분봉을 시키든지 그리고 왕을 교체할 때 절대 그 왕을 죽이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동물 학대죄는 아니라도 저는 구왕은 전부 분봉을 시켜 놓습니다. 시켜 놓으면 야가 제일 빨리 커요. 새로 왕을 받는 것보다도. 그리고 왕을 1년만 쓴다 하는 거 이거는 조금 너무 낭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상을 올릴 때 요즘에는 제자리에서 괴상을 올리가지고 어디 가서 그 맞짱을 깔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막 벌을 최대한 벌돈 뻥 터지도록 담아가지고 가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은 9시까지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꾸 이런 재미없는 소리만 하면 안 되고 꿀 많이 따는 방법을 잠깐 해드리고 그래 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50분이라도 한번 잠시 바꿔야 하겠습니다. 요거는 찍어야 됩니다. 요거. 그냥 찍어주시죠. 마이크를 들고 네? 마이크를 아니 그렇게 제가 이거 바꿔놓고 못 찍었다는 거? 아니, 나는 못 찍었어. 아씨 찍었으면 맞추고 찍어준다 해요. 맞추고 아마 시중엔 잘 없을 겁니다. 이걸 통해 없고 그 4월 서랍식이란 말은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엔 베어 곰이 많아요. 곰이. 그래서 벌집이 따로 있습니다. 밤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창고에 넣어놓고. 그런데 거기에 다단 계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랍을 뒤에서 열어가지고
내검을 해요. 앞에는 벌들 들락거리고. 그런데 상주에 와가지고 누가 그 비슷한 벌통이 있다 해서 제가 가봤어요. 상주에 함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함창양봉원에 가니까 그 벌통이더라고. 근데 좀 모양은 조금 외국의 벌들은 폭이 좁으면서 소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옆으로 넓잖아요. 그런데 뒤로 이렇게 빼더라고. 앞으로도 빼주고. 그게 이제 서랍에 벌통을 이렇게 자기 특허를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특허도 하도 오래가 돼가지고 지금 나면 효과가 특허라는 오래되면 없어지잖아요. 소멸되는데 이 벌통을 제가 퇴직을 하면서 60개를 샀습니다. 그래도 이동할 때 2,000원 해야지 안 되나 싶어 가지고 60개 샀는데 여기 꿈꾸는 백마가 물이라요. 그래서 30개의 물개를 가지고 내가 뜨는데 꿀은 많이 뜹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벌통 기존의 벌통보다 한 10cm가 더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밑에 그 빠렛대를 깔아요. 빠렛대를 까는 이유가 헛집을 안 달게 하기 위해서 빠렛대를 깝니다. 빨아가지고 일단 벌을 잘 키웁니다. 벌을 잘 키우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 많이 주고 병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병? 응애가 없어요. 응애가 모든 병을 데리고 옵니다. 망하면 응애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은 끝에 가면. 그래서 응애를 철저히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만푸, 왕스 또 뭐 여러 가지 스트립제들이 눈속임 이름은 똑같은데 성분이 이름은 다 틀리는데 성분이 블루발리네이트 30mg짜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가끔 양봉원에 가면 그 밀수가 좋은 말로 뭡니까? 직수라고 하면 직수. 직접수. 이 직수한 그 중국 그 스트립제가 있어요. 그거는 넣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걸 내가 집에 와서 요리 보니까 성분이 40mg. 독한 기라 이거는. 그런 게 잘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계속 썼기 때문에 안 들어요. 내가 봐서. 어떤 걸 받는가 하면 속살만이라고 국산 속살만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학생들하고 뿌리고 밑에 종이를 깔았는데 마침 그때 시트지가 없어가지고 그 달력을 깔아서 뿌렸어요. 뿌리고 이제 밥을 먹고 와서 자 보자 이랬는데 전부 살아가 꼼지락꼼지락해요. 그러더니 응애 이래 뭐 벌몸에 붙었거나 소비에 붙은 거 보셨죠? 1cm 가는데 하여튼 굉장히 느리거든요. 느린데 주위에 벌이 있으면 먼지가 날아가듯이 쇠 조각이 있으면 옆에 그거 자석을 갖다 대면 쇠 조각이 확 날아오잖아요. 딱 그거 같아요. 기가 막히더라고. 예. 빈대가 빠릅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 살아나도록 떨어졌다가도. 그러니까 어째 그래 벌이 그래 30% 40% 안 죽겠습니까? 죽지가. 그래서 이 응애만 철저하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봄에 벌을 보실 때 무조건 산란이 있는 거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가 밖에 놔두면 저절로 다 죽어요. 그리고 약을 꼭 쳐십시오. 무슨 약? 개미산 보면 좀 일제만 되고 속살만도 되고 아미트라제입니다. 아미트라제. 그리고 그게 없으면 농약방에 가면 마이탁도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성분이고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잘 뿌리셔야 됩니다. 뿌리셔야 되고 분무 옥살산이나 개미산은 너무 저온에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연막 파는 사람이 와서 말을 못하겠네. 농약이죠. 옥살산도 농약입니다. 네. 그 훈정하는 거는 이 봉구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잘 안 됩니다.
이때가 있었잖아요. 그거 저 스트립도 그게 농약입니다. 그것도요. 똑같은 성분이라요. 예. 자꾸 막 대드는 것도 나온다. 큰 거 한 병에 1cc. 네, 사이다병에. 조금 더 타도 되고 덜 타도 되는데, 그 덱스만 마이탁은 그 훈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훈정을. 그 라면 박스 요만큼 오려가지고, 그거 요래 뭉치가지고 안에 철사 달아가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뿌리는 거다. 네. 그래가지고, 4월 1일까지 젓가락 얘기 그만하면 돼요. 4월 1일까지 만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개 지금 벌들이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되고 3회 되면 월동이 된다 이러는데 월동 되려고 벌을 키웁니까? 꿀을 달라고 키우는데 3회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주민원이 벚꽃이 될 겁니다. 주민원이 벚꽃 꿀을 따려면 7매가 돼야 됩니다. 월동 들어갈 때. 그래서 개상을 했다가 미루는데 개상을 했다가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개상은 그냥 개상으로 가야 됩니다. 내리려면 언제 내려야 되나? 월동 사양 직전에 아니면 월동 사양을 마치고 내려야 됩니다. 개상을 미루고 있더라고요. 왜 내립니까? 이러니까 사양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두고 하시지 이렇게. 아니 설탕이 많이 들어간대. 아니 그뭐 개상은 나무깨라 둘 다 내낀데 절대 개상을 내리면 안 됩니다. 개상에서 사양을 해가지고 언제 내리느냐 꼭 내리고 싶으면 살얼음이 한 번 내지 두 번 얼 때 그때 내리면 그 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월동 사양하려고 9월 달에 8월 말에 내려 뿌리면 벌이 절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 아래 위에 있던 벌들이 밑에 내려오면 그만큼 복잡하니까 산소라든지 모든 게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없어지는 저절로.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상은 일찍 미루면 안 되고 개상으로 월동하면 좋아요. 편해요. 단 개상이 약할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산란을 해내려는데 약하면 밑에는 벌이 좀 도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개상으로 그 본뿌를 키워보면 단상보다 훨씬 못해요. 처음에는 못하지만은 두 번째 정소 들어갈 때 되면 이 벚꽃 피고 이러면 까뜩됩니다. 아래 위로. 그 정도로 개상이 좋고 앞으로는 개상으로 자꾸 벌을 키우도록 품종도 육종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4월 1일까지 신매 만상으로 해야 됩니다. 되면 거기다가 그 벼강판을 깔고 옆에 있는 통에서 어느 통이든지 봄판을 2장씩을 지원을 받습니다. 한꺼번에 10장 지원받는 게 아니고 2, 3일 간격으로. 왜 그러느냐? 그 벌을 한꺼번에 지원을 받으면 아래 위 꽉 차면 뭐가 생깁니까? 분봉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서히 아카시아 피기 전까지 서서히 2장씩 보태가지고 채우면 여왕벌이 혼란합니다. 매일 이상한 놈들이 들어올게. 매일 이상. 그때는 그냥 또 넣어마 싸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날로 이제 하면 나오는 목초액이 벌벌 때 참 손에 이렇게 좀 발라도 손도 안 쏩니다. 한참 끝날 때까지. 목초액을 살짝 뿌리가면서 합봉을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벚꽃 필 때쯤 되면은 크게 싸워도 안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래 위 봉판마 10개씩 딱 넣어놓습니다. 넣어놔가지고 처음에 개상을 올릴 때는 날이 굉장히 4월 초가 추우니까 그 보온 담요나 이런 걸 좀 꺾어가지고 이렇게 좀 위에 있는 거를 보온을 좀 해줘야 됩니다. 보온해주고 개상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날 사양을 해야 됩니다. 벌은 설탕이나 꿀이 들어오면 열을 냅니다. 열을 먹으면서. 그래서 반드시 개상을 올릴 때는 사양을 해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3, 4일 간격으로
3, 4일 간격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4월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준 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거기서 완전히 그